네, 지난해 10월 30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8개월여 만에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까지 합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자, 그 돈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미리 협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임방글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어제 나온 정부의 제안 내용. 아마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일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주자. 이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잘 요약을 하신 바와 같이 2018년 그 10월 31일 날 대법원에서 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대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 손해배상을 1억 원씩 이제 지급을 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실제 이제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입장은 상당히 그 외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봐서 가장 합리적인 그 방법이 이를테면 일제 전범 기업도 상당 부분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출연을 하고 네. 또 그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협정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익을 본 한국의 기업도 일정 부분 재산 출연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기금에 근거해서 확정 판결이 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자, 즉 위자료를 지급을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련 당사자가 화해도 되고 또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소송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일본 정부에게 제안을 한 것이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 제안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전범 기업들일 텐데 어떤 게 있는지, 또 우리 기업 참여할 기업들은 한일 협정에 따라서 이익을 본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 법원으로부터 네.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받은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 네. 그 신일철 주금용, 미쓰비시 그렇죠. 등등이 네.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네. 우리가 일본의 돈을 받았잖아요. 제공받았잖아요. 그 돈들은 대부분 그 국가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이 됐거든요. 그때 보스토로 닦고 뭐 이런 네, 거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수혜를 받던 기업들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에서는 기업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켰으니까 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순리일 수 있다. 그렇게 화해를 하자. 한일 간의 지금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의 입장이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 정부가 그 사람들하고 미리 협의를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먼저 이제 우리 기업의 그 입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사전에 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것이 그 포스코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그 금액을 충분히 그 충당할 수 있을지 네. 또 어쨌든 우리 기업과 사전에 협의는 없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우리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을 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사실 도원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된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아직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있어서 정부 제안은 이제 배상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 실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네, 이게 그 부분에 문제라는 있어서는 아직 그 제대로 투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그 일제 전범 기업의 입장은 어떠냐? 이분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사실상 2012년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종 확정 판결과 관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연됐었는데 그 시점에서 일본 기업들은 그런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상당 부분의 손해배상을 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우경화의 그 경향이라든가 이와 같이 한일 문제를 일본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즉 이번 그 상황도 일본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직간접적인 정부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태도가 좀 바뀐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국 정부가 마련한 이 안은 일단 한국 정부의 나름대로의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얘기이지 관련자들의 피해자 또는 우리 기업 또는 일본 기업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예, 어제 우리 정부의 이 새로운 제안이 발표된 게 4시입니다. 오후 4시였는데 그 직전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까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 사법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피해자들의 이익이 존중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我が国としては韓国政府に対し協定上の義務に従って仲裁に応じるよう強く求め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자, 중요한 거는 이 제안을 이제 일본이 받아들이느냐인데 어제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일본 입장은 굉장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배상 책임 없다 이 입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청구권 여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다 포함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이 모두 없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이제 1조에 보면은 뭐 3억 무상, 3억 달러는 무상, 2억 달러는 유상 제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거를 그렇죠. 양국이 이제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모든 청구권이 다 들어간 것이다. 위안부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위안부 포함해서 이런 강제징용까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모두 포함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해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그 모든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 그 청구권은 당시에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의해서 당시에 그냥 민사적인 문제 있죠. 예를 들면 빌린 돈이라든지 뭐 이런 약정금이라든지 이런 민사적인 채권 채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당시에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그런 식민지 지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강제징용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본이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 내용에 포함되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같은 이 청구권 협정을 양쪽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 아예 대법원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청구권 협정에 손해배상 책임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대법원 판결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배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물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도에 조사를 한 걸로 따르면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총 합하면 한 23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1억 원 위자료 내라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생존에 계신 분들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뭐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배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면 23만 명이면 1조 원 아닙니까? 23조 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1시간 안에 바로 거절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3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손해배상이 계속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 전범 기업에서도 과연 이와 같은 천문학적 숫자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한다고 했을 때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그 비율은 어떻게 획정하는 그렇죠. 것이 또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고 아마 그 정부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 작년 판결에 의해서 피해 확정 판결이 된 그 한 4명 정도만 일단 국한해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이른바 선례 구제의 원칙으로 한번 이것에 본물이 터지게 되면 그 손해배상에 관련된 뭐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일단 거절을 했기 때문에 네.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일본 기업의 재산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매각 이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렇죠.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뭐 신일철 주금, 뭐 그 외에도 뭐 후지코시 이런 이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다 네.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강제 매각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적법하게 우리나라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네. 설사 이걸로 인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을 집행하는 권한이 거니까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제 집행할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의 뭐 경고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한 행위지만은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 강제 집행 절차로 완전히 나아가기 전에 네. 정말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요. 다만 그 찾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결로 승소 판결을 받은 그 피해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까지 함께 어울려서 그 외교적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끝나면 그 사람들이 또 판결을 해서 그걸로 또 강제 집행하고 또 강제 집행하고 최종적인 분쟁 해결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일본 정부가 사실은 거절할 것도 이미 예상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도 좀 실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을 텐데 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죠.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그 명분을 챙기면서 일본 정부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따라서 일본 정부도 그 인도주의적 차원 또는 인권에 반하는 이런 행태를 한 것에 있어서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딜레마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천명을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행정부,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5월 달에 지금 일본 전범 기업에 관한 재산 압류가 들어갔고 또 소위 말해서 현금화하기 위한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실제로 현금화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결국은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분명히 경색될 거고 험악해질 있지 않겠습니까? 텐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희석시키는 그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그 그렇죠. 압박성 뭐 외교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해가 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